오늘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번 트랜지스터 편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을 넣어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제 동영상은 수학이나 수식을 최대한 빼려고 해요. 원하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다이오드 편에서도 PN 정션을 설명할 때 최대한 수식 없이 그리고 고전역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PN 정션에서도 에너지 밴드 없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은 PN 정션은 1분이면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이 트랜지스터도 에너지 밴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필수예요. 근데 이 에너지 밴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에너지 밴드만 설명하는데 아마 한 수십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리콘 고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수식은 빼고 이 고체 역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에너지 밴드까지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공부하는 고체가 이런 흐름이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메탈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메탈이 19세기에 정말 신기한 고체였어요. 전기적으로 굉장히 잘 흐르고 열 전달도 굉장히 잘 되죠. 메탈 안에서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거는 마치 방 안에 있는 기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메탈이 방이고 기체가 전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전자를 메탈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스라 생각했어요. 가스. 우리가 이산기체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질을 가스라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원자 핵과는 충돌할 수 있다고 하고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도체의 전도성과 메탈의 열 전도도까지도 설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전자를 단순히 가스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있죠. 전자는 가스랑 다른 점이 같은 스테이트에 중복해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스의 에너지는 연속이지만 이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적용해서 이 이론을 보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완을 했어도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왜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고 왜 고무는 자유전자가 없고 전도성이 없는지,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이론이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자 레티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만 거의 자유로운 전자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 격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에너지 밴드가 나오고 밴드 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번 트랜지스터 편에서도 에너지 밴드를 빼고 최대한 이 전자를 자유로운 가스라 가정하고 이 트랜지스터를 설명해 볼게요. 이 트랜지스터는 NPN형과 PNP형 두 가지가 있어요. NPN형은 초과 전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PNP형은 홀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NPN만 다룰 건데 이 PNP도 결국은 거의 비슷해요. P형은 홀이 많고 초과 전자는 굉장히 적죠. 제가 다이오드에서는 홀만 말했는데 그렇다고 자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N형은 전자가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전자는 보론도 많고 다 많죠. 단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가 전자가 많고 홀이 적어요. 그리고 이쪽이 디플리션 리전인데 이 디플리션 리전의 의미는 이 찰지 캐리어가 없다는 거죠. 초가 전자나 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플리션 리전 안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보론이 있고 플러스 차지를 띠는 포스포러스가 있어요.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자를 책상 위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상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볼 거예요. 책상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책상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으면 전자는 그대로 있고, 책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책상이 이 PN 정션 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 PN 정션에서 지금 이 1번 위치에 전자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정답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홀이 많잖아요. 이 홀이 많아서 여기 있는 이 전자는 이 차지를 띠는 이온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양전하가 많은 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이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공 상태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전자는 이 양전하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럴 때 이 전자가 보면은 이 마이너스 차지들이 밀어내는 것과 이 양전하가 끌어들이는 것이 균형을 맞춰서 이 전자는 이 양전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홀이 많이 있죠. 홀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이 이온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상이 평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2번에 전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에 홀이 많기 때문에 이 이온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에 전자가 생겼으면은 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 디플리션 리전에는 홀이나 초가 일렉트론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이온들만 고려하면 돼요. 이 3번에 전자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 이온은 이 전자를 이쪽으로 밀겠죠. 이 이온은 또 반대로 밀겠죠. 그래서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서 이 전자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하지만 이쪽 플러스 이온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어서 전부 다 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일렉트론이 여기 놓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4번에 전자가 생겼으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여기 이 포스포러스 이온이 끌어당기고 이 포스포러스 이온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둘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균형을 맞춰서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이 보론 마이너스 이온들은 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밀어내는 거예요. 4번에 있어도 이렇게 책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5번에 전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이 5번과 6번도 1번과 2번과 비슷하게 여기는 초과 일렉트론이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는 이 파지티브 이온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과 6번에서도 이와 같이 책상이 평평하게 놓여 있고 전자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이 디플리션 리전을 만나면은 이렇게 바로 N형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이 디플리션 리전을 만나면 이렇게 다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의 구조예요. 한쪽은 N타입, P타입, N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NPN 트랜지스터는 초과 전자를 이용한다고 했죠. 전류를 흘리는데. 근데 만약 이 스위치가 없다면 이 회로는 이런 형태죠. 다이오드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있는 형태죠. 그래서 어디를 플러스로 하고 어디를 마이너스로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역방향 연결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 NPN 트랜지스터에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초과 전자를 이 포텐셜이 밀어주는데 여기에 장벽이 있죠. 위에서 보듯이 N형에 있는 전자가 P형으로 지나가려면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여기 있는 전자가 장벽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PN 정션에서 배웠죠. 이 장벽을 낮추는 방법은 순 방향 연결을 이용해서 이 장벽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이쪽을 플러스 극, 이쪽을 마이너스 극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면은 이거는 순방향 연결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벽이 낮춰지면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이, 초과 전자들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는 이쪽에 장벽이 없죠. P형에 있는 전자는 N형으로 갈 때 장벽이 없고 오히려 디플리션 리전을 따라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장벽을 낮춰줘서 일렉트론이 여기를 침투할 수 있다면 이 일렉트론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쪽에 양극을 연결해주면 장벽이 낮아져서 이 초과 전자가 이 장벽을 지날 수 있게 되고 이 장벽을 지난 전자는 이 디플리션 리전을 통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0V가 되면 전류가 안 흐르고 0.7V 이상 연결을 하면은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문장을 모스부호로 바꾸는 장치를 만들어 볼게요.